음식을 아무거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자, 오늘은 제가 배우고 알게 된 체질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맨 처음 자연치유 대체요법이라는 걸 접할 때 침을 먼저 접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침을 배웠고 또 치료받는 분들을 지켜보면서 침의 치유력과 또 한계성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뜸을 하면서 뜸의 치유력과 또 한계성도 알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처방사 자격증을 따면서 두루두루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것들은 보조요법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심한 병이 들었을 때는 좀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치유는 자연에서 주는 음식과 나의 생각, 즉 마인드를 바꾸는 것만이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신기술이 발달해서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들을 만들어서 우리 식탁에 올려주고 또 우리의 노동력과 시간 절약은 해주지만 자연식의 영양과 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줘야 나를 관리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체질식을 접하게 됐어요. 정말 다양한 진단법들이 있더라고요. 사상체질, 8체질, 32형 체질, 5행 체질, 음양 체질, 그리고 이제 눈을 보고 하는 진단법으로 홍채 검사, 맥진법 등등등 여러분이 다 접해 보신 것들이에요. 제가 귀가 얇아서 일단은 접하면 다 해봤어요.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주변 제 지인들 몇십 명이 각자 자기 체질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곳마다 체질이 다 다르게 나오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도 자기 체질이 뭐라는 거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와 주변 사람들 여러 명이 체질식을 철저히 몇 년을 지키다 보니까 몸이 심각하게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암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암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지켜보면서 왜 그럴까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태음인이 장이 좋지 않아서 장누수나 대사장애가 있으면 소양인이나 금양인처럼 말라서 체질 분류가 잘 어려운 케이스도 있어요. 또 소양인이 장이 좋지 않으면 살이 쪄서 태음인이나 목형 체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체질 구별이 정확하지는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장내 미생물과 대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후지타 고이치로의 장내 유익균을 살리면 면역이 5배 높아진다라는 책이 있는데 면역력의 70%는 장이 만들고 30%는 마음이 만든다고 해요. 여기서 장이란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모든 소화기계를 말해요. 그래서 아예 잘못된 체질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중화되게 드신 분들은 되려 폐해가 없이 평균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체질 분류를 믿고 너무나 세분화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을 철저히 가리다 보니까 그렇게 장복을 하면 어떤 분은 단백질 부족으로 심한 악성 빈혈이 오고 근육이 약해지고 또 어떤 체질에는 포도당이 이롭다고 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했는데 암이 오는 결과가 있거나 또 고기 체질이라고 해서 고기를 마음대로 고기만 먹으니까 이제 통풍으로 고생하는. 그래서 자기 체질이라는 쪽으로 편향되게 극단적으로 몇 년을 드시는 분들은 몸을 해치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신비하리만큼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며 돌아가고 있죠. 우리는 맛이라는 걸 느낍니다. 각 장기마다 원하는 입맛이 있어요. 음식에는 5가지 맛과 5가지 색깔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간과 담은 푸른색, 신맛과 고소한 맛을 당기죠. 그래서 너무나 피곤할 때 신맛을 먹으면 피곤이 좀 풀리죠. 그리고 심장과 소장은 빨간색, 쓴맛과 불내나는 맛인데 우리가 불안하고 심장이 힘들 때 쓴 차를 마시면 풀어지잖아요. 쓴 초콜릿을 먹거나 그 다음에 위장과 비장은 노란색으로서 단맛과 향내 나는 맛을
그래서 위가 불편할 때는 단 거를 좀 먹어주면 편해져요. 그래서 폐와 대장은 흰색과 매운맛, 비린맛을 원하고, 또 신장과 방광은 검정색, 짠맛을 원해요. 그래서 신장과 방광을 좋게 하려면 소금차를 드셔주시면 좋아지죠. 그래서 거기다 한 가지를 더해서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지배하는 심포삼초는 황금색으로 떫은 맛을 주관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송화가루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정됐는데, 최근에는 송화가루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이렇듯 색깔과 맛으로 서로 상생하고 보완하고, 또 올려주고 내려주고, 서로 이제 맛과 색이 조화로우면 우리의 장기의 힘도 조화롭게 돼서 우리의 세포는 균형을 잡아가요. 또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게 균형 있게 자연식에 우리가 그 영양을 먹어주면 건강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내 몸의 균형을 지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에서 말해주듯이 몸이 스스로 다 고쳐놔요. 자연식을 먹어주면 우리 몸에 미생물들의 먹이가 돼서 유익균이 우리 몸에서 세포 재생과 에너지 발생, 또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 스스로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식을 먹어주지 않고 음식을 아무거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냥 배불리만 먹어주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고쳐주지를 못하고 파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정보의 홍수 속에 살죠. 건강 프로나 뉴스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요. 공신력 있는 방송이니까라고 생각하고 발표할 때마다 우리 생각이 흔들리죠. 건강정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홈쇼핑과 짜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의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면 옆 채널 홈쇼핑에서는 그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 지금은 영양제를 세분화해서 쪼개고 해서 팔아요. 그거는 이제 산업이니까. 그런데 저 제품을 선택하고 장복한 뒷감당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인 거죠. 그 정보를 잘못 접하면 자연에서 오는 식품이라고 해도 야채를 하루 5접시, 6접시 드세요라고 많은 얘기를 듣죠. 그걸 지키려고 무염으로 샐러드만 먹다 배 채우고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요. 저처럼. 그래서 또 고기가 해롭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비건 채식으로 가는 분 요즘 굉장히 많죠. 또 올리브 오일이 좋다, 아보카도가 좋다 하면 음식의 조화는 생각하지 않고 그 들은 내용이 잊혀질 때까지 한 가지 음식만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시도했던 저탄고지도 탄수화물 제로와 지금 고기하고 기름만 드시는데 그런 것들을 장복할 때가 문제가 있죠. 처음에는 좋은 듯 하다가 몸이 말을 해줘요. 통증으로. 그래서 건강관리 그 프로도 시대의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똑똑해져야 하고 스스로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크게 2가지로 양인과 음인으로 나눠서 야채를 색깔별로 50% 하고 나머지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그 순으로 합쳐서 50%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또 결과가 좋게 잘 지내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음과 양으로 나눠서 골고루 먹는 게 조화롭더라고요. 어떻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음과 양의 음식의 분류법을 좀 설명해 볼게요. 너무 길게 설명하면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다음 편에서는 음식을 2 종류로 크게 분류하는 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